안녕하세요.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프라임 법학원에서 면접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촬영 시점은 2022년 8월 하순입니다. 24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5급 공채 합격자, 2차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도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 같고요. 합격을 내심으로는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이 2차 합격 그리고 또 3차 합격,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희가 마련한 면접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5급 공채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싹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 한계상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자체가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 그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길지 않게 아주 좀 컴팩트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사 소개인데요. 이게 벌써 한 5년 전에 찍은 거라서 지금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벌써 15년이 됐네요. 15년 전에 그 당시 명칭은 행정고시였습니다. 지금 이제 5급 공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합격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면접 관련해서는요, 이제 강의의 연차가 구력이죠, 구력. 꽤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평가, 역량 면접, 역량 평가 관련해서 평가위원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각종 대학 특강 관련한 면접 외에도 현직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또 이제 현직 공공기관, 공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서 작성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십이라든지 또 관련 역량 역량 총체 관련해서 쭉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봐주셔서 5급 공채 면접 관련해서는 계속 이렇게 제일 많이 수강을 해주시고요, 제일 많이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면접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면접 과목 개관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면접 프로그램 안내 전에 면접 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한 1시간 전에 면접 이론 특강을 촬영을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안내되고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면접 개관, 면접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강의 지금 이 OT죠. OT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 과목 자체는 총 원래는 3과목이었습니다. 3과목이었는데요. 2과목으로 줄었습니다. 언제부터 줄었냐? 2020년, 2021년 이렇게 두 해는 뭐 때문에 2과목으로 줄었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 토의라는 과목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도 아마도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2과목이 일단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 면접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2과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접이라고 한다면 면접, 얼굴을 대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제 면접관들과 마주하고 면접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본인의 지원 동기, 그다음에 뭐 본인의 가치관, 장단점, 그다음에 공직에서의 각오, 본인이 희망하는 지원 부처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접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성 면접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십니다. 인성 면접.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면접은요, 인성 면접이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 면접입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기, 공직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 부과해서 이분이 공직자로서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직 가치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의 그 과목 자체가 공직가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가치 인성 면접이라는 하나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경험 관련한 것, 그 다음에 공직가치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별도로 제시된 우리 2차 시험하고 같습니다. 현장에서 문제 배부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손으로 작성을 하면 그 작성한 거 기반으로 해서 면접관 분들께서 대상자 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1일차, 2일차, 3일차인데요. 작년에 뭐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험 관련한 것도 있고요. 또 상황 관련해서는 여기 상황입니다. 상황 관련해서는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한정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어떠한 의사결정 관련한 것들 또는 뭐 지하도로 건설 관련해서 상부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설득 방안 등 입직하고 맞닥뜨릴 각종 실무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과목입니다. 1과목. 그 다음에 2과목, 두 번째 과목은 뭐냐면요. 직무 역량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원자들께서 5급 공무원으로서의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고서 작성 및 평가, 인터뷰를 통한 평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황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별도의 아주 작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상황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직무 역량 면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민 설득 방안이라든지 의사결정 관련한 별도의 한 문제가 있고 이제 크게 2개를 작성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공직가치 인성면접이라는 이 과목은 공무원 면접이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직무역량 면접은요. 그 중에서 5급 사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세부적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토의 면접은 시행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성 시간을 주고 작성 시간 이후에 인터뷰 시간이 있고요. 작성 시간은 공히 30분, 인터뷰 시간도 공히, 즉 둘 다 40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면접이라고 상상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3대1 면접입니다. 3대1. 그래서 응시자가 혼자 입시를 하는 것이고요. 면접관 구성 관련해서는 현직 공무원 분, 통상 중간에 위치하십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이제 퇴직 공무원 분 또는 또 현직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2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구성은 매해 다릅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배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과목에 가나다 면접관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2과목을 볼 때는요. 가나다 분이 다시 보시는 게 아니라 라마바 분이 2과목을 보십니다. 이렇게 면접관 분들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자체도 6명이 한 조가 돼서 3명씩 나눠서 3명이 공직가치 인성 면접을 볼 때 남은 3명은 이제 직무 역량 면접을 보고요. 또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또 서로 크로스로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도 6분이 가부터 박까지 6분이 한 개의 면접관 조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 다 치르고 나서 응시자 6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뭐 우수, 그다음에 보통, 미흡, 특히 이제 우수자를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분들에 대한 미흡 사항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준비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세세하게 세세한 내용은 뭐 따로 이론 특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직렬 공통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연습이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줌강의도 많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의 비언어적인 표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사용한다거나 고개를 적극적으로 끄덕인다거나 그 다음에 면접관 분들에 대한 시선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정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한 적극 행정 사례. 지금 현재 뭐 3년 차니까요. 코로나가 3년 차가 돼버렸는데요. 관련한 사례, 우수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정리는 필수고요. 본인의 지원 부처와 연계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이 됐습니다. 2022년 5월부로. 그래서 그 이후에 별도로 업무 계획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은 올해 업무 보고가 따로 있었고요. 올 초에 1월에 모든 부처가 이제 생산하니까요. 근데 새로 이제 정부 출범하고 한 7월경에 또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새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보고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 정부의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까지 챙겨야 되느냐?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프린트해서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실제 요즘의 추세는 그렇게 덩어리가 크지는 않고 조금 범위가 지금 좁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직에 대해서 직렬별 선발 관련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전국과 재경직렬을 제외하고 일반행정의 지역직렬, 그 다음에 소수직렬들 있지 않습니까? 공안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러한 몇 개 직렬, 그 다음에 기술직은 실은 거의 대부분 인원수가 한 자릿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수직렬이라고 할 수 있죠. 인원으로 따지자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경쟁이 실은 많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데스매치다. 뭐 한 명 선발하면 두 명이 2차에서 합격하니까 뭐 그런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부처 및 조금 더 들어가서 과까지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행정이라고 하면 법무부 당연히는 아니죠. 나중에 내년에 최종 합격하시고 나서 내년에 교육을 끝내시고 나서 부처 배치할 때 부처별 TO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법무부를 선언한다고 하면 해당 법무부 내에 국실관보다 조금 더 내려간 하위 조직 체계도상 과 정도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하자면 본인의 준비를 많이 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관의 질문 범위를 조금 좁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면접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유사성을 가지는 가장 가까운 면접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7급 공채 면접하고 그다음에 5급 민간 경력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민간 경력자 시행 계획 공고를 보시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요. 보시면 거기에 별점 파일에 해가지고 거기는 아예 딱 그 부처의 어느 자리에 이 사람을 뽑는다고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필요 지식 또 주요 수행 업무 그다음에 필요한 역량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실제로 입직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겠구나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많이 권해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과목 준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직가치 인성면접 관련해서는 개인의 경험 준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경험 준비는 하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경험 유형은 한 7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성과 달성이라든지 뭐 문제 해결, 뭐 위기 극복, 봉사 및 희생 정신, 의사소통 등의 7개 역량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경험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규정에 대한 숙지 그리고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무, 그다음에 그 청탁금지법에서 보통은 청탁의 금지 관련한 청탁이 어떤 것들을 청탁이라고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게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이 돼서요. 이제 좀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받아도 되는 이제 수수 가능한 몇 개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체크해 두면 좋고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면 이제 국가의 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것, 환경 보존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보건과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 관련한 의무라든지 뭐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는 배경 지식 차원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빈출 기출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라든지 지원 부서, 그다음에 뭐 역할 모델, 롤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이슈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직 가치 및 주요 우수 사례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9개 공직 가치가 이제 인사혁신처가 제시하고 있는 공직 가치고요. 대한민국 공무원 대기라는 사이트 가시면 이 9개 공직 가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외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3개의 공직 가치가 있는데요.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이 3가지 공직 가치가 추가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3가지 공직 가치와 기존의 9개 공직 가치 모두 합쳐서 12개 공직 가치는 공무원 헌장이라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뭐 예를 들어 기술직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공직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는 또 행정직에도 마찬가지로 민주성이라는 공직 가치가 잘 확보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최근에 본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 투명성이라는 공직 가치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공직 가치에 대한 정리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 면접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관련해서 농촌 창의 인재 육성 방안 1일차, 그 다음에 2일차에는 농산물 해썹 제도 있잖아요. 농수산물 인증 제도 개선 대책 뭐 이런 게 나왔고, 3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확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경향성이 막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이제 주제가 뭐가 나올지 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 대책, 예를 들어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선 같은 주로 등장하는 문제점, 중앙하고 정부 간의 협조 체계가 좀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점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금 구조화해 놓으면 좀 두려움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부처의 보도자료나 보고서 활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취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직무 역량 면접의 세부 내용이 보고서 작성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요. 그거 외에 인터뷰 시간 4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질문들이 부처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최근에 생산되는 보고서 같은 거, 보고서라든지 보도자료 쭉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관련해서 보고서 문제 관련해서 개인 발표 문제입니다. 개인 발표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텍스트하고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1차에서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제공되는 통계 자체가 뭐 원형 그래프, 플로우 그래프, 그다음에 뭐 세로, 가로, 막대 그래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바로 해석 가능한 거라서 이제 그 해당 자료들을 정리하는 연습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를 다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무자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쭉 나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 내에 보고서 작성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만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면접 이론 특강에서 그런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정규 강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실제로 보면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오시는 것 중에 하나라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때는 2차 발표 나고 나서 3차까지 2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 8주였습니다. 8주.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2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발표 나고 나서 면접장 들어가는 날짜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강의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비용이 아니라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해서 그 이제 이론 특강을 최대한 압축해서 원래는 한 15시간 분량인데 정말로 이제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압축해서 12시간 정도로 정리해서 면접 이론 특강을 촬영을 했고요. 온라인입니다. 그 외에 관리형 면접반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강좌 보시면요. 면접 이론 특강으로 온라인인데요. 다음 주,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초에, 즉, 우리 2차 합격자 발표 한 3, 4일 전에 미리 오픈될 예정입니다. 기술직 분들은 본인의 대부분의 점수를 대략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합격 가능성을 좀 스스로 점칠 수가 있어서 먼저 이제 강의를 신청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총 12시간 촬영을 하였고요. 3시간씩 기준으로 해서 4회차지만 강좌 자체는 12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목별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접근 방법, 또 경험 상황 면접 과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올해 이 상황 면접 과제 상황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체 소상공인 지원 대 일부 소상공인 지원, 또 어떤 건설, 입지 선정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같이 질문이 정교하고 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민관 갈등 또는 민민 갈등, 그리고 부서 내 갈등, 부서 내부의 상급자의 의사결정과 본인 또는 본인을 포함한 구성원들을 간의 부서 내부 간 갈등 또는 부서 간의 갈등, AI 챗봇 도입에 따른 부서 간의 충돌 등의 각종 실무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뷰 대응 요령, 그 다음에 개인 발표입니다. 개인 발표는 제가 보고서는 뭐 워낙 이제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한 페이지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총 12강 중에서 3분의 1을 할애해서 4개로 나눠서 개인 발표 작성 및 발표 방법, 그 다음에 인터뷰 방법 관련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큰 도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주요 부처에 대한 핵심 정책을 정리를 했는데요. 요게 제가 이번에 2022년 7월 달에 나왔던 것들을 참고를 해 보았더니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고용부,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이 네 개 부처가 지금 면접 관련해서는 좀 대비를 꼭 해야 되는 핵심 부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행정직 분들도 네 개 부처 다 자료 보면 큰 도움 되고요. 기술직 분들도 네 개 부처 다 보면 큰 도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현재 정부의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경향성,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요. 더해서 보고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착안할 수 있는 나름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리형 면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9월 4일 일요일입니다. 그 발표가 난주의 일요일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강의 계획서가 별도로 이게 뭐 관련한 커뮤니티와 유튜브 우리 프라임법학원 유튜브에서 오픈될 예정인데요. 거기서 강의 계획서 첨부된 거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총 5회입니다. 5회고요. 5회 5번이고요. 조별 시뮬레이션 참고로 조가 6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6명입니다. 6명이 같이 모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거를 개인별로 실습하는 것을 5회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는 게 훨씬 더 그 초반에는 틀 잡기에는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른 분의 답안을 보고 연습하는 걸 봐야지 조금 흐름을 잡아간다고 봅니다. 뭐 강사야 실은 투입 시간은 똑같아요. 개인별로 하든 조별로 하든 그 이제 하루에 12분을 뵙게 되는데요. 오전 오후로. 그런데 조별 실습을 통해서 초반에 공직가치 인성 면접과 그다음에 직무 역량 면접에 대한 흐름을 잡고 각각에 대해서 1회는 공직가치 인성 면접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그다음에 1회는 직무 역량 면접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그다음에 3회는 다 개인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3회로. 개인별로 진행하고 저희 강사진이 3명입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요. 전직 공무원 출신 그다음에 계속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계속 헤드헌터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또 우수 자원이죠. 강사분이 계셔서 저희 3명이 이제 5급 공채 관리형 면접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충 수업 형태로 해서 따로 좀 연락을 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강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처럼 면접 준비를 계속 해 봤었고 그 스트레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딱 하나의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또 필요한 경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어떤 식으로 조금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문의 관련해서는 전화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프라임법학원에 들어가시면 5급 공채 면접 강의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면접 이론 특강은 특히 올해 굉장히 늘 매년 열심히 찍지만 올해는 조금 더 제가 좀 굉장히 재미나게 찍었습니다. 예. 면접이론 특강의 장점 관련해서는요. 12시간 만에 과목별로 접근하고 개별 면접 과제, 즉 경험 상황 면접 과제에 대한 작성 방법, 보고서 작성 방법, 주요 정책 이슈, 또 공직 가치 정리, 그다음에 과목별 규출 및 연습 문제 활용하고 보충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면접이 올해 5월에 있었던 7급 지역인재 면접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그 7급 그 지역인재 문제가 노인 요양 서비스 관련한 문제였는데요. 나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문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제 관련해서 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선정하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 추천하는 분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접근 방법을 알고 싶은 분, 특히나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마 조금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건데요. 줄구를 쓰는 것들, 수식이 아닌 줄구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의 문구에 대한 거. 그다음에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2차에서 치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이 면접에서도 좀 많이 적용되는 감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의사결정 관련해서 이른바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행정법의 일부 절차, 규제 개선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더해서 경쟁이 좀 치열한 소수직렬, 지역직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틀 정도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요. 좀 널널하게 들으신다면 4일 정도 들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상의 관리형 면접반을 들으실 분들은 이 온라인에 면접이론 특강을 거의 대부분 다 들으세요. 같이 들으시는데요. 꼭 미리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온라인에 면접이론 특강을 신청해서 교재 수령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실습 오프라인에서 관리형 면접반 실습하시면 더 큰 효과가 이제 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관리형 면접반 관련해서 이제 저희 강사진 모두 평가위원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가를 계속 이제 하러 다니는데요. 다양한 시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표본 관련해서 실은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저희가 인력이 이게 뭐 실습이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받으려고 해도 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이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딱 인원이 최대치가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도 추석까지 끼는 바람에 그 추석 당일은 또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금 이제 수업을 저는 일정은 당연히 비워뒀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고요. 특히나 동일 직렬 내에 대상자들 중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취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지역에 뭐 어떤 지역이든 아니면 어떤 직렬이든 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강사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발표나 면접 경험이 없어서 말을 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맞춤형 개인별 피드백을 받고 본인의 약점을 수정하고 싶은 분, 이런 분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전하게 말 그대로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좀 정석이고 또 실무자분들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국장님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님들 뭐 실무자분들 많이 접하고 현직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고려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답변하는 방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실습을 진행하게 될 조성재 전 국장님과 그다음에 오인혁 전 현재 헤드헌터 분 모두 비슷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소개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재 선생님이십니다.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장 등 그 채용관리과에서만 12년 경력이 계시고요. 국가공무원 5급, 7급, 9급 공채 면접위원 역임하셨고요. 또 민간 경력자 채용 면접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실제 경험이 있는 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코멘트가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큰 도움 받았다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인혁 선생님 교수님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각종 공공기관에 출강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50여 개입니다. 심지어 50여 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대해서 지금 면접관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현재도 이제 모 사기업의 면접관으로 나가고 계시고, 이제 9월 초부터 진행될 5급 공채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다 모든 일정을 다 스톱하고 비우고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강의, 이 OT죠. OT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2차 합격을 좀 숨죽이면서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심자이긴 한데 한번 호기심 삼아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차를 계속 하다가 좀 안 돼서 좀 마음이 좀 허한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믿고 차분하게 정진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